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불입니다. 오늘은 또 장중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급하게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됐는데 이유는 다들 아시죠? 네,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라는 급락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다 어느 것 때문에 그런지 다들 아시죠? 네, 전반적인 바이오 약세가 미치게 되는 것, 코스닥 시총 1위의 알테오젠의 여파가 상당합니다. 바이오주들에 대한 이런 사업적 위험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표면에 녹아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시나요?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던 다른 수익난 주식을 조금 대량 매도를 좀 하고, 오늘은 한올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한올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만 보자, 한올바이오 파마 회사만 보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올바이오 파마 회사는 지금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혹시나 한올이 뭐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거나 아이메로프로바트가 뭐 이런 부작용이 갑자기 없던 부작용이 생겨서 뭐 임상이 중단된다거나 하면 순간 하한가를 세게 때려 맞겠죠. 그렇죠?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임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안정성이 검증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나의 이런 불확실한 느낌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정당화되고 있는 이런 임상에 대한 진전, 안정성을 믿고 있어야 되는지라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해보면, 좀 불확실한 면들,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잘 안 될 거다라는 불확실한 면들은 사실 제 느낌이고 불안이고 걱정일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바토클리맙도 환자 투여가 다 마무리가 됐고, 갑상선 암병증 같은 경우 다 환자 투약이 다 마무리됐고 했기 때문에 안정성은 점점 더 검증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다라는 게 지금 임상 진행 단계에 있는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의 걱정과 이런 팩트 사이에서 어떤 걸 믿어야 될까? 당연히 뭐 사람인지라, 감정이 섞인 사람인지라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팩트인 그 사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올바이오 파마의 하락은 알테오젠의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한 동반된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이슈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올을 조금 많이 오늘 추가 비중이, 제가 많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또 우와 그만큼이나 샀어라고 많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다른 종목에 있던 그 종목을 대량 매도를 좀 하고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쪽에 힘을 더 오늘 실었고요. 전날 이뮤노반트 주가는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0.49% 하락, 26.14달러에서 마무리를 했고, 시총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7조 7천억 원을 달리고 있는데, 한올은 오늘 8%가 빠지는 바람에 시총이 훨씬 더 많이 벌어졌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글쎄요, 시장의 감정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심에 휘둘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수급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외국인 기관들 펀드 자금, 오늘 바이오주 펀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갈 거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많이 팔아야 될 거고요.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고, 펀드 자금들도 사실 안 팔아도 될 종목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지금 고객들 돈 빼서 돌려주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급락을 또 낳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신용 매수가 많았던 부분들은 반대 매매가 또 섞여서 나왔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수급이 꼬이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8% 가까이 한올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현재 시간으로 8.18%, 45,450원을 달리고 있는데, 거래량은 뭐 드라마틱한 거래량을 당연히 안 실었겠죠. 한올만의 이슈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관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더 떨어지면 기다릴 의향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은 뭐 다음에 월급 들어올 때 또 사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이런 기회에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는, 사실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뭐 예상을 할 수가 없고, 내일장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그냥 고꾸라진 상태로 또 횡보를 할지, 뭐 아니면 더 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한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하나가 뭐냐면, 하루하루 테드 갑상선 암병증 바토클리맙에 대한 초기 데이터, 첫 번째 임상 데이터 결과 발표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조금 오늘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러면 좀 더 떨어지더라도, 떨어져도 4만원 이하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급락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락을 한 번 더 때려 맞는다는 생각하고, 일단은 좀, 이렇게 급락한 기회를 좀 살려서 사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샀고요. 그리고 다른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요즘 테마가 좀 물려서 많이 급등한 상황이어서 고평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한올이 떨어져줘서 한올은 저평가 구간 이미 확실한 게 보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은 고평가 구간에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 모두가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의 확신은 뭔가 그 고평가의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신적인 생각들이 주가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거는 매도를 하고, 한올은 조금 매수를 했고요. 이럼으로써 한올 지분이 제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됐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댓글 다 읽어봤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올을 통해서 또는 알테오젠을 통해서 배운 점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볼까 해요. 그리고 한올도 점검을 한번 해야죠. 과연 어떤 상황인지 같이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알테오젠이 어제부터 떨어진 이슈가 뭐였죠? 알테오젠 하락 이유를 해보면, 첫 번째, 어제는 떨어진 이유가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자체가 좀 낮았다, 작았다 가 이유가 있었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그 PD1 계열의 약물만 자꾸 계약이 터진다더라. 이런 부작용이 아니라 이런 뭔가 그 다른 약물로의 확장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뭔가 불확실성 같은 것도 같이 껴서 계약금 물론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회사 내부에서는 뭐 ADC도 있고 이중항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아직 계약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PD1 계열만 좀 나온 게 좀 아쉽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금 마일스톤 자체가 수조 원 단위라고 했는데 수천억 단위라서 좀 많은 실망을 안고 어제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알테오젠 회사에서는 그래요. 수조원 계약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뭐, 다른, 일부 그 계약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다른 계약들 중에서도 수천억짜리 계약이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천억짜리 계약을 따라서 지금도 수천억짜리 계약을 하게 된 건데, 아무튼 그런 실망감이 좀 어제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하락 이유는 뭐예요? 로열티율 공개. 2%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 알테오젠이 오늘 보도자료, 해명자료, 보도자료를 뿌린 게 뭐 그쪽이랑 뭐 얘기를 하고 있다, 법무팀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로열티율이 공개가 됐습니다. 2%로 머크 공시자료에 딱찍 넷세일즈, 전체 매출 기준으로 2%로 공시가 되어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한올이랑 조금 다른 게, 알테오젠은 마일스톤을 먼저 다 수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수령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일스톤 수령하는 단계까지는 로열티를 수령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일스톤만 들어오게 됩니다. 마일스톤을 다 수령하고 난 다음에 로열티, 그 다음 매출에 대한 그 연도에 대한 로열티 2%를 지급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5%를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5%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5%가. 하지만 공개를 해보니 2%였죠. 그래서 오늘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22%가 떨어졌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약 20조 원, 딱 20조 원이네요. 37만 4천 원 정도 되면 한 20조 원 되나 봐요. 딱 20조 원 정도의 수준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의 기대가 5%라는 게 사실 글쎄요, 어떤 뭐라 그러죠? 거기에서 5%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딱 5%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열티율이 알테오젠이 2%라고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게, 한올은 과연 로열티가 얼마나 될 거냐. 나중에 이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는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올은 도대체 로열티율이 얼마나 되느냐, 시장의 기대감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지금 약간 화두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저희가 알아두면 때려 맞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알테오젠이 하락을 해서 한우도 같이 하락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이럴 때 제대로 알아보자. 그리고 향후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너무 바이오 투자할 때든 어떤 투자를 할 때든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뭐 하락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반도체라는 것도 사실 너무 끝까지 올라가는 건 없어요. 아무리 HBM이 좋고 AI가 상업화가 발전 가능성이 높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규제나 제한 포기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가 고점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펀더멘털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물론 펀더멘털이 기본이 되어줘야 고점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기본인데 주식의 적정 가치를 내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또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눈을 좀 키우려면 저도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주식을 보고 이 주식 너무 좋지, 잘 가지, 앞으로 산업도 성장성이 높지, 잘 갈 수밖에 없어, 이건 더 갈 거야, 확신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좀 고점일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조금 아쉬운 게 이제 5%라고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시장의 로열티율이 공개가 되고 널리 소문이 퍼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알고들 있을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줬다면 아니면 공개하지 못하는 수치면 뉘앙스라도 조금 뭐 5%까지는 안 된다라는 식의 아니면은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보수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나왔다면 시장에서 조금 전망치를 수정을 미리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 이건 지난 얘기고요. 아무튼 그러면 도대체 한올바이오팜은 어떻게 되어 있냐, 계약 구조가 한번 보시면 객관적으로 딱 볼게요. 저희는 뭐 가감 없이 사실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난 6월일 거예요. 6월달 IR 자료입니다. 5월 말에 나온 건데 2025년 5월 달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뮤노반트, 로이반트 이렇게 써있죠. completed in December 2017년 12월에 이제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Rights to develop, 개발권, manufacture, 제조권, and commercialize, 상업권까지 해서 HLBKN과 HL161ANS 모두 다 바토칼림합과 아이메로프루바트 모두 같이 계약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total including an upfront payment of 30밀리언 달러를 이제 계약금으로 받았고 마일스톤은 4,520 100만, 1000만, 4억 5,2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얼마쯤 되나요? 4억 5천만 달러면 한 7천억 원 정도, 아니다, 6천억 원 정도 되나요? 6천억 원? 아니다, 5천억 원 좀 넘겠네요. 5천억 원이 좀 넘네요. 5,200억 정도 되는, 5,200~300억 정도 되는 수준의 마일스톤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수령한 마일스톤이 아마 뭐 한 몇백억은 될 거예요. 몇천억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20million for R&D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건 계약금이고 그 밑에 있는 게 로열티잖아요. 로열티 과연 어떻게 돼 있냐? mid single digit to mid teens on net sales of HL161 보면 mid single digit 한 자릿수에서 2니까에서 mid teens 두 자릿수 중반 한 자릿수 중반에서 두 자릿수 중반 net sales가 이제 전체 매출입니다. 전체 매출 HL161 전체 매출에 한 자릿수 중반에서 두 자릿수 중반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5에서 15%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한올바이오파마 뭐 계산 이런 거 할 때 뭐 그레이브스 병이 이렇게 팔리면 로열티율이 이만큼 돼서 뭐 저희는 이만큼 받을 거고 옛날에 했던 영상들 있잖아요. 그때 제가 딱 10% 계산했잖아요. 시장에서는 15%로 알고 있는데 우린 보수적으로 10%라고 계산을 하자. 미드 싱글 디짓에서 미드 틴스 디짓이면 5%에서 15% 사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약 구조가 자세히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알긴 좀 힘들어도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얼마 이상은 5%, 그다음에 얼마로 넘어가면 7%, 얼마로 넘어가면 10%, 얼마로 넘어가면 12%, 얼마를 넘어가면 15%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로열티가 규정이 돼 있을 수 있고요. 최대 매출이 뭐 몇십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몇 조 원 이상 팔면 15%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올의 계약은 조금 팔면 로열티가 적고요. 많이 팔면 로열티가 많아요. 근데 한올 약물 특성상 지금 타겟들을 보면 언맷 니즈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언맷 니즈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만큼 약물 개발도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D2T-RA도 그렇잖아요. D2T-RA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생물학적 제제 두세 개를 써봤는데 안 되는 환자들이 D2T-RA라는 환자로 분류가 돼서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지금 투여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임상 결과 성공을 하기가 어려운 질환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과학적인 근거를 데이터를 근거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안정성은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임상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물론 효능이 얼마나 나와야 될지는 환자들에게 투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건 이제 다음 얘기지만 아무튼 지금 그런 언맷 니즈 환자들을 상당히 그쪽 타겟 시장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약가가 생각보다 다른 비브가르트 같은 약물보다 약가가 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특히나 D2T-RA 같은 경우 그리고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던 약이 새로 생긴 거고 환자들의 니즈도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가를 지금 트럼프가 약가 내려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약가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정권 미국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약 출시될 쯤이면 한올 약 출시될 쯤이면 아마 다음 정권 대통령이 취임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건 이제 나중에 정치적 이슈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도 약가 자체가 좀 세게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받는다고 쳐도 미드 싱글 디짓에서 미드 틴스 디짓으로 가는 건데 5%에서 15% 사이예요. 근데 이게 매출 규모에 따라서 만약에 되어 있다면 보세요. HL1 바토클리맙이나 아이메로프로 같은 경우는 기본 매출이 질환마다 거의 조단위입니다. 테드 같은 경우도 조단위 매출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MG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MG는 아제넥스가 자리를 잡고 존슨앤존스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합니다. MG는 물론 지금 FcRn 저해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전으로 출시된 약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미드 싱글 디짓이나 미드 틴스 디짓을 봤을 때 MG 시장 같은 경우는 환자 수가 좀 적다 라고 좀 생각을 객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테드 같은 시장은 조단위 매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2T-RA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단위 매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브스병은 조단위뿐만이 아니라 10조 원 단위까지 메가 블록버스터로 아마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레이브스병은 훨씬 더 포텐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CIDP 같은 경우는 지금 비브가르트가 잘 하고 있는데 결과를 한번 봐야 되고 좀 멀었고요. 쇼그렌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퍼스트 인 클래스랑 베스트 인 클래스 비슷하게 이제 갈 것 같은데 쇼그렌도 경쟁이 좀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레이브스와 RA, D2T-RA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메가 블록버스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단계별로 되어 있다면 미드 싱글 디짓 투 미드 틴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계별로 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5%, 얼마 이상이면 10%, 얼마 이상이면 15% 이렇게 받는다고 되어 있다면 한올은 어느 정도 수준은 5%로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5%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출이 증가되면 될수록 10% 또는 그 다음에 더 레벨이 올라갈수록 15%까지 받게 되는 구조로 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질환별로 이게 돼 있는지. 근데 사실 질환 타겟을 설정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질환별로 돼 있을 린 만무하고요. 전체 매출 기준으로 미드 싱글에서 미드 틴스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구간이 설정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추측상은. 그래서 구간별로 설정되어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한올은 처음에는 5%로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5%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 구간이 6, 7, 8, 9, 10 이렇게 1단씩 쪼개져 있는지 아니면 5, 8, 10 이렇게 좀 듬성듬성 돼 있든지 아니면 5, 10, 15 심플하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처음은 5%로 시작을 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15%까지 매출이 찍힌다.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수조 원, 수십조 원을 타겟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로이반트 회장이 그때 CEO, 맥글라인 CEO가 나와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아이메로프로바트, FcRn 저해제는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충분히 가능한 약물이다라고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50억 달러라는 말이 뭐예요? 일단 7조 원이에요. 50억 달러면 환율 1,400원 잡고 7조 원입니다. 100억 달러면 뭐예요? 환율 1,400원 잡으면 14조 원이에요. 그만큼 충분히 여력이 있는 약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 로얄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미드 싱글 디짓에서 미드 틴스 디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 싱글 디짓에서 미드 틴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5에서 15% 사이다. 근데 5%로 시작을 할 거다. 근데 10% 15%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게 15%인 줄 알았는데 5%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15%인 줄 알았는데 5%네가 아니고 5%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 라는 거고요. 하버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국은 지금 중재소 절차에 들어가서 아직 그 결론이 안 났지만 이게 결론이 올해 난다면 이 하버바이오메드는 올해 중재소 결정이 나면 바로 신약 승인이 아마 올해 안에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로열티가 이제 빠르면 올해 올해 말 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꽂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하이 싱글 디짓에서 미드 틴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높은 한 자릿수에서 중간 두 자릿수까지. 그 말은 약 한 8%에서 한 15% 사이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안구건조증 치료제랑 HL161이랑 같이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지금 중국에서 안 합니다. 지금 거의 임상을 진행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버리셔도 되고 HL161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중재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전체 매출 기준으로니까 HL161만 전체 매출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이 싱글 디짓에서 미드 틴스니까 얘는 8에서 1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HL161은 이제 여기 HL161은 BKN 바토클리만만 기술 수출돼 있고 미국은 HL161 ANS 아이메로 프루바트까지 같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바토클리만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하이 싱글 디짓과 미드 틴스 디짓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일스톤 자체가 77밀리언 그러니까 7,700만 달러 얼마 크지 않아요. 몇백억 원 수준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 원 수준이고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000억 원이 좀 되나요? 1,400원 기준으로 하면 77이면 얼마예요? 74, 28, 한 1,0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1,000억 원 정도 수준의 마일스톤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HL161 그러니까 HL036을 실패했기 때문에 마일스톤 이걸 다 주진 않을 것 같고 아무튼 MG에서 신약 승인을 한다면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마 수십억 수준일 거라서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마일스톤 수준은 일단은 매출 로열티는 이렇게 돼 있다. 하이 싱글 디짓에서 미드 틴스 디짓 8에서 한 15% 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뮤노반트는 한 5에서 15%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계별로 돼 있으니까 5%, 10%, 15% 이렇게 쪼개져 있는지 아니면 15%까지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하는 건지 특정 질환은 근데 그때 계약할 때 특정 질환 뭐는 몇 프로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 매출의 단계별로 구간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15%라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거짓말은 아닌데 처음부터 15%는 안 받을 거다. 그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너무 넘겨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5%는 아닐 거다. 중간에 15% 최대 15%까지 가능한데 그게 매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의 하락 이유가 상당히 2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이오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면서 지금 대부분의 D&D 파마텍도 10%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꽤 세네요. 밑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조금 힘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넥스티 바이오메디컬도 7.6%, ST팜도 5%,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한올은 지금 8% 정도, 마이너스 8% 정도로 빠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한 게 이런 거잖아요. 기업 자체만 바라보자. 지금 바토클리맙 테드 임상 첫 번째 결과 데이터 발표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아서 언제 발표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매수를 좀 많이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의 계시인 것 같고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반응률 또한 드라마틱하게 올랐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바이오에 100%는 없어요. 아무리 임상이 과학적으로 기전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해도 실제 사람에 투여하면 사람마다 다 몸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호르몬의 양이나 세포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DNA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100%는 없어요. 그레이브스병도 임상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단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를 못하니까 자꾸 팩트를 위주로 검증을 해보려고 해야죠.
그런 걱정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면 사실 주식에 투자할 종목이 없죠. 하지만 팩트를 자꾸 참고해가면서 팩트를 자꾸 체크해가면서 투자를 한다면 내가 그래도 이 회사는 가능성이 높겠네. 이 회사는 그래도 잘 되겠네 라는 어느 정도의 나만의 확신이나 논리가 생겨야 이제 그 회사가 좋아지게 되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팩트 위주로 점검은 하시는데 그런 보수적인 뭔가 실패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로열티가 낮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팩트 위주로 체크를 해가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난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이거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아닌 것 같네. 마음은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아닌 것 같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하고 매수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 온전히 여러분들 판단이시니까 잘 해보시고 일단은 한올의 팩트를 얘기를 한다면 로열티율은 미드 싱글 디짓에서 하이 미드 틴스입니다. 미드 싱글 디짓에서 미드 틴스니까 5에서 1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구간별로 아마 매출 구간별로 나눠져 있을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5%는 아마 처음에 5%일 거다. 처음에 받을 때부터 처음에 딱 신약 출시하고 나서부터 1년 만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팔았다 그러면 10%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 만에 1년 만에 1조 원 팔았다 그럼 10% 받을 수도 있는 거죠. 15%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조 원 팔았다 그럼 15% 올라가더라도 그건 구간은 제가 모르겠고 일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 1년 만에 1조 원 찍히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소문도 퍼져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처음에 로열티는 5%로 낮을 거다. 그건 알아두시고 점차 올라갈 거다. 환자 수가 많아지고 자리를 잡고 하가면서 점차 올라갈 거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변한 게 없거든요. 오늘 7.8% 지금 빠져서 지금 3시 20분이 지나서 지금 동시호가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장 마감 가격을 좀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뮤노반트와의 시가총액이 벌어진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5만 원도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4만 5천 원에 살 기회를 주다니 하고 저는 오늘 더 샀고요. 많은 자금은 아닌데 아무튼 적당히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종목을 많이 팔고 한올로 좀 매수를 돌렸고요. 당분간은 좀 저는 한올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이 회사가 한올바이오파마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의 분위기를 보면 바토클리마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런 의심. 아이메로프르바트 잘 될 것 같은데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이 좀 어렵다는데 라는 의심. 그리고 바토클리맙 테드가 두 번째 결과가 또 상반기에 나온다는데 그게 성공할까에 대한 의심. 이런 의심들이 많이 녹아져 있어요. 이런 주가가 사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의심이 많을 때 매수를 해서 확신이 있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의심이 많으면 사람들이 팔아요. 반대로. 확신이 있으면 삽니다. 이게 주식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의심이 많을 때 내가 확신을 갖고 사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확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를 근거한 확신이어야죠. 그렇죠? 팩트 아니고 내 느낌으로 확신이야. 이건 갈 것 같아가 아니고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이 회사만의 경쟁력이 뭐가 있지? 이 회사는 이런 게 경쟁력이고 상당히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는 거고요. 팩트를 체크했는데 의심이 된다면 그건 의심이죠. 그건 의심이죠. 여러분들이 의심 있을 때 사라 그래서 팩트 체크했는데 아직도 의심 있네? 그래도 사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 입장에서 회사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 회사 경쟁력 이거구나. 회사 이거 경쟁력 있네 라고 생각할 정도의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의심이 확신이 바뀐 다음에 이제 사는 거고요. 제가 말한 의심과 확신은 시장입니다.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바토클리맙이 어떻게 될지, 아이메로프르바트가 어떻게 될지, 뭐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은 지금 가치를 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바토클리맙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뮤노반트, 로이반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바토클리맙 얘기 단 한마디도 안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토클리맙 가치는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건 일단 주식 가격이 어느 정도 빠져 있다고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테드가 만약에 좋게 발표된다면 보너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테드 바토클리맙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거고 더 이상 바토클리맙 생각 안 해도 되고 거기서 바토클리맙 잘 나오면 보너스인 거고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거죠.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지금 잘 될 거라는 어느 정도 믿음은 있어요. 근데 확신까지는 아니죠. 의심입니다. 결과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결과가 나온다면 좋게 나온다면 그게 아마 확신으로 좀 변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그럼 아이메로프로바트 완전 잘 되겠네. 그레이브스병 무조건 성공이겠네 하고 미리 주가가 파바바바박 막 달려간다. 막 20만 30만 원 막 이렇게 달려간다면 그때는 이거 너무 큰 확신인데 라고 하고 단기적인 프로핏 테이킹도 할 수 있죠. 예, 그때는. 그러니까 주가는 의심일 때 사서 확신일 때 팔아야 됩니다. 의심일 때 팔고 확신일 때 사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주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의심이 상당히 많아요. 예, 바토클리맙에 대한 불확실성, 아이메로프로바트 이런 것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지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요. 이런 의심들이 많아서 주가가 상당히 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뮤노반트 주가랑 비교해봐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팩트 위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고 그리고 기업만 바라본다면 지금 45,600원이라는 주가가 사실 글쎄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과연 이 주가 2조 3천억 원이 얼마나 갈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한 게 이유가 뭐냐면 이뮤노반트는 지금 7조 7천억 원을 달리고 있는데 7조 8천억 원, 7조 7,900억 원이니까 7조 8천억 원으로 계산할게요. 계산 쉽게. 그러면 반절 딱 때리면 3조 9천억 원이어야 되거든요. 3조 9천억 원이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2조 3천억 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가가 저는 얼마나 더 유지가 될지 그게 더 궁금해요. 45,600원이라는 지금의 가격이 내일 당장에 뜨거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내일 다시 또 조정을 받고 더 떨어질지 아니면 지금도 싸다 하고 횡보를 하게 될지 왜냐면 바이오 투심이 악화가 되면 사람들이 바이오로 잘 안 사니까 근데 분명 그런 상황에서 저평가된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분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판단이지만 투자 매수 매도는 여러분들 판단이지만 아무튼 지금 시가총액이 더 벌어진 건 팩트고 한올바이오 파마 바토클리맙 테드 결과 1월달 말이나 2월달 중에 아마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실적 발표할 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2월 6일에 실적 발표라고는 했는데 한 2주 정도 남았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바이오 투심이 내일 당장에 돌지는 않겠죠. 물론 데드캣 바운스라 그래서 순간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반등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가기에는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이오 회사에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트리거가 당분간 없다면 사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횡보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열심히 잘 모아가신 분들이랑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잘 열심히 모아가신 분들이랑 이럴 때 의심이 있다고 팔아버리신 분들은 이제 아마 다음에 바이오주 살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열심히 모아가신 분이랑 이럴 때 참고 기다리시는 분들 나중에 만약에 한올바이오 파마가 재가치를 받게 될 때 충분히 큰 이득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의 가격은 많이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평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평단 높아진다고 안 사고 이게 평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 수를 지금 막 늘려놔야 나중에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수만큼의 곱하기로 이제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평단 중요하지 않다. 주식 수가 몇 주인가가 중요하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긴급하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남겨주고 달아주시고 눌러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하락장이었는데 마음고생 하셨을 분도 계셨을 텐데 수익으로 빠져나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이 너구리 유튜버와 같이 꾸준히 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매수 매도 추천 판단 아닙니다. 보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계좌를 책임져 드릴 수도 없어요. 수익이 납니다라고 보장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히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팩트체크 해가면서 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로 봐주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